데니얼 경관은 평범한 순찰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감정이 요동친 밤으로 바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몸을 떨고 낑낑대며 그를 놓아주려 들지 않았다. 처음엔 길을 잃은 줄 알았다. 하지만 강아지가 다그바의 숲 쪽으로 그를 이끌기 시작하자 데니얼은 뭔가 크게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발견한 순간 숨이 멎었다. 가슴을 찢는 생존의 사투였다. 어머니의 말없는 호소, 그리고 그를 무릎 꿇게 할 만큼 순결한 충성심.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다. 위장을 한 기적이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낮게 기울며 고요한 마을 위로 긴 금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데니얼 경관은 저녁 순찰 코스의 마지막 인도를 벗어나며 순찰모를 고쳐 썼다. 오늘 근무는 무난했다. 신고도, 긴급 상황도 없었다. 모든 경찰이 속으로는 바라지만 좀처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요. 무거운 부츠를 신고 몇 시간이나 거리를 걸은 끝에 이제 집에 가 발을 뻗을 생각을 하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지만 세워둔 순찰차가 있는 쪽으로 모퉁이를 돌려던 순간 저 멀리서 무언가 움직임이 감지됐다. 처음엔 희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일 뿐이었다. 데니얼은 걸음을 늦추고 고개를 갸웃했다. 수년간의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감각이 곤두섰다. 먼지 쌓인 길가 끝에서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작고 연약한 몸 비틀거리며 앞으로 올 때마다 작은 발이 먼지 알갱이를 톡톡 튀겼다. 머리보다 커 보이는 축 처진 귀, 한밤의 웅덩이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길어야 몇 주 된 강아지였다. 데니얼은 놀라 눈을 깜빡이며 굳어 섰다. 이 근처에서 강아지를 보는 일은 드물었다. 특히 혼자 떠도는 강아지는 더더욱. 그는 몸을 약간 낮추며 본능적으로 가슴에 찬 무정이를 스치듯 더듬었다. 이리 와 꼬마야. 그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놀랍게도 강아지는 달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뒤뚱거리면서도 어색한 결심이 묻어나는 작은 다리로 그를 향해 곧장 걸어왔다. 바로 코앞에서 멈춰 서더니 고개를 들어 아주 작은 낑낑거림을 내뱉었다. 그 소리는 데니얼의 가슴을 죄어왔다.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닿기도 전에 강아지는 휙 돌아서 종종 걸음으로 몇 걸음 앞서더니 멈춰 서서 마치 따라오라는 듯 뒤를 돌아보았다. 데니얼은 작은 소리로 웃었다. 뭘 하려는 거지? 응?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거야? 그는 몸을 펴며 녀석이 곧 흥미를 잃고 달아나겠지 하고 반쯤은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텅 빈 거리에 어울리지 않게 크게 울려 퍼지는 날카롭고 작은 짖음 한 번을 내고는 다시 앞장서며 다급하게 뒤를 흘끗거렸다. 그 눈빛을 보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참 집요한 꼬마구나. 하지만 그 집요함엔 뭔가 달랐다. 먹을거리를 찾아 떠도는 떠돌이개의 무작정 방황이 아니었다. 아니, 이 강아지는 뭔가를 원했고 뭔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왜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데니얼의 뼛속으로 서서히 불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데니얼은 조심스레 몇 걸음 뒤를 따르며 다가가면 대부분의 떠돌이들처럼 획 달아나겠거니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작은 생명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턱 멈춰 서서 고개를 돌리더니 그에게 시선을 꽂았다. 눈빛은 날카롭고 깜박임 하나 없이 어린 강아지치고는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다 불쑥 한번 짚고는 다시 앞으로 달려나갔다. 다만 데니얼이 머뭇거릴 때만 멈춰 서곤 했다. 그가 따라오지 않으면 더는 가지 않겠다는 듯. 데니얼은 근무용 벨트에 손을 얹은 채 미간을 찌푸렸다. 어딘가 그 행동이 신경을 거슬렸다. 보통 떠돌이개라면 먹이를 구걸하고 주변을 빙빙 돌다가 마주치면 겁에 질려 달아난다. 하지만 이 녀석은 부스럭이나 위안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 했다. 막연히 떠도는 게 아니었다. 앞장서고 있었다. 데니얼의 본능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차로 돌아가 동물관리소에 맡기라고 속삭였다. 그런데 속 깊은 어딘가에서는 아니라고 했다. 강아지는 다시 짖었다.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가르는 날카롭고 집요한 한 번의 울음. 그러고는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안테나처럼 귀를 쫑긋 세운 채 총총 앞으로 달리다가 몇 발자국마다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데니얼이 머뭇거릴 때마다 강아지는 낑낑거리며 서두르라는 듯 작은 원을 급히 그리며 맴돌았다. 이상했다. 섬뜩할 만큼 목적이 분명했고 집요함은 거의 인간 같았다. 데니얼은 목덜미를 문지르며 가슴 속에 불안이 더 깊이 내려 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일하며 별의별 일을 다 봐왔다. 겁에 질린 떠돌이들, 놀란 짐승들, 심지어 도움을 청하는 듯한 다친 반려동물까지.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다. 좋아, 꼬마. 그는 숨죽여 중얼거렸다.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알겠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보여줘. 강아지는 대답하듯 짧게 꽥하고 울더니 다시 앞으로 훅 치고 나가 어둑해진 길 위에서 작은 먼지 구름을 톡톡 일으키며 멈춰 섰다. 이번에는 데니얼도 더 마음을 굳히고 뒤를 따랐다. 부추 밑에서 자갈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저 위로를 찾는 길 잃은 동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았지만 속을 갉아먹는 느낌은 떠나지 않았다. 뭔가가 이상했다. 강아지는 먹이를 구하는 게 아니었다.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강아지의 발이 흙길 위에서 총총 소리를 내며 앞질러 갔다가 멈춰 서서 데니얼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듯 뒤를 흘끗거렸다. 그때마다 눈짓에는 마치 시간이 새어나가고 있기라도 한 듯한 다급함이 어려 있었다. 데니얼은 옆구리에 찬 손전등을 고쳐 잡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걸 무전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속에서는 일단 저 동물을 믿어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길은 점점 좁아지더니 울창한 숲 가장자리로 휘어 들어갔다. 데니얼은 잠시 멈칫했다. 숲은 어둡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땅거미가 내려앉을수록 그림자는 매 순간 더 짙어졌다. 이 구역은 예전에도 순찰한 적이 있었다. 해가 지면 주민들은 이곳을 피해 다녔다. 코요테 얘기가 너무 많았고 불도 없는 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보고도 잦았다. 하지만 강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날카롭게 짖으며 자그마한 몸을 떨더니 앞줄에 모여선 나무들 사이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경관은 낮게 욕지거리를 내뱉고 앞으로 내디뎠다. 그 다급한 울음 속 무언가가 자꾸 마음을 갉아먹었다. 해치고 나아가자 가지들이 제복에 스쳤다. 부추 밑에서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강아지의 다급한 발소리와 뒤섞여 울렸다. 데니얼은 손전등을 낮게 겨눈 채 빗줄기로 덤불을 가르며 나아갔다. 공기는 더 차가워지고 숲 자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작은 개는 몇 발짝 앞서 달려가다 멈춰 서서 짖고 그가 따라오면 다시 앞으로 나아가곤 했다. 헤매는 게 아니었다. 그를 이끌고 있었다. 몇 분이 흘렀지만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짙은 그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의심이 속을 콕콕 찔렀다. 내가 여기서 떠도는 개를 쫓아 대체 뭘 하는 거지. 그래도 발길을 돌리려 할 때마다 강아지의 날선 울음이 그를 다시 끌어당겼다. 데니얼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근무해온 세월 동안 그는 본능을 믿는 법을 배웠고 오늘 밤 그 본능은 이게 단순한 관심 끌기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가슴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졌다. 이 길 끝에는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데니얼이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숲은 더 조용해졌다. 부추 밑에 부드러운 바스락거림과 강아지의 총총한 발놀림만이 기묘한 정적을 깼다. 바람마저 잠잠해 마치 나무들이 몸을 기울여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손전등의 빗줄기가 뒤엉킨 가지와 축축한 흙바닥을 가르며 지나갔다. 원뿔 모양의 빛 속에 먼지와 벌레들이 작은 유령처럼 떠다니며 반짝였다. 그러다 문득 그는 굳어 섰다. 앞쪽 어딘가에서 강아지의 짖음이 아닌 희미하고 부서질 듯 연약한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메아리, 숲의 장난. 하지만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낮고 끊긴 신음, 결이 달랐고 더 깊었다. 어린 강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더 늙고 쇠약하고 고통으로 무거워진 소리였다. 데니얼의 맥박이 빨라졌다. 그는 손전등을 더 높이 들고 턱을 굳게 죄며 그림자를 훑었다. 강아지가 한번 날카롭게 짖더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내달렸다. 기다려. 데니얼이 소리치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 신음이 다시 돌아왔고 이번엔 틀림없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고통받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치솟으며 데니얼의 손이 떨렸고 빗줄기가 가늘게 흔들렸다. 그는 숨을 고르게 가다듬으려 꿀꺽 침을 삼켰다. 이건 더 이상 호기심에 이끌린 잠깐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저 작은 강아지는 장난으로 그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그를 어떤 진실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계속 나아갔다. 발밑에서 가지가 우지끈 부러지고 그의 심장은 그 울음과
박자를 맞추듯 요동쳤다. 소리는 점점 커지고 더 절박해졌다. 한 번 한 번의 낑낑거림이 침묵을 가르며 간청처럼 파고들었다. 강아지는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꼬리는 뻣뻣이 서고 귀는 쫑긋 세워진 채 데니얼을 재촉하듯 다시 절박하게 짖었다. 데니얼은 눈을 가늘게 뜨고 쓰러진 가지 더미와 우거진 덤불 위로 손전등을 쓸 듯이 훑었다. 잠깐 숲바닥은 고요해 보였다. 흙과 돌, 얽힌 덤불뿐인 듯했다. 그러나 빛의 끝자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겨우 눈에 띌 만큼의 형체 하나가 그림자 속에서 힘없이 떨고 있었다. 진실이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하자 그의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그저 또 다른 동물이 아니었다. 더 크고 연약하고 부서진 무언가였다. 자연의 잔해 밑에 숨은 강아지가 다시 낑낑거리며 그 자리를 빙빙 돌고 땅을 다급하게 긁어댔다. 데니얼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두려움과 연민이 심장 속에서 부딪혔다. 그는 손전등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이 밤을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곧 마주하게 되리라는 걸 알면서 데니얼의 손전등 빗줄기가 덤불 아래 떨고 있는 그 형체에 고정됐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다. 축축한 숲바닥 위에서 그의 부츠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강아지가 한 번 높고 날카롭게 짖더니 뒤엉킨 가지들을 미친 듯이 긁으며 낑낑거렸다. 데니얼은 재빨리 한쪽 무릎을 꿇고 빛을 바닥 위로 훑듯이 비쳤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다. 쓰러진 가지 더미 아래 겨우 눈에 띌 만큼 앙상하게 여윈 저먼 셰퍼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털은 엉겨붙고 군데군데 빠져 있었으며 몸은 소름 돋을 만큼 말라 있었다. 어미는 힘없이 버둥거렸고 얕은 숨을 쉴 때마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 떨렸다. 그 광경은 데니얼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몸을 더 숙였다. 어미개가 머리를 아주 조금 들었고 눈동자는 유리알처럼 흐릿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 짧은 순간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강아지는 그녀의 새끼였다. 어미는 희미하고 절박한 신음을 냈다. 제발 알아달라고 애원하듯이. 강아지는 곧장 어미 곁으로 달려가 작은 몸을 그녀의 주둥이에 바짝 붙이고 그녀의 얼굴을 미친 듯이 핥았다. 마치 다시 살아나라고 의지를 불어넣는 듯이. 데니얼의 가슴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조여왔다. 이건 거리를 떠도는 떠돌이가 아니었다. 누군가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세는 절박한 아이였다. 그는 손을 내밀어 어미를 올가맨 장아지를 조심스레 걷어내면서 목이 화끈거렸다. 어미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움찔했지만 그의 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그건 야생의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너무 오래, 너무 치열하게 싸워 이제는 포기의 끝자락에 선 어미의 눈이었다. 데니얼은 이를 악물었다. 감정이 가슴을 휘몰아쳤다. 그녀의 침묵 속 말이 들리는 듯했다. 제발 내 새끼를 혼자 두지 말아줘요. 데니얼은 떨림을 삼키고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아가. 너 정말 오래 버텼어. 이제 내가 있잖아. 강아지는 더 크게 낑낑거리며 데니얼 주위를 한 바퀴 맴돌더니 힘이 빠진 어미의 몸에 바짝 파고들었다. 작은 울음소리가 숲의 고요를 가르며 그의 영혼 구석구석을 끌어당겼다. 데니얼은 눈물을 참으며 몸을 굽혀 어미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의 귀가 힘없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누가 와줬다는 듯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이 쉴 새 없이 굴러갔다. 그녀는 영양실조의 탈수 상태였고 가지에 깔려 다쳤을 가능성도 컸다. 그런데도 이렇게 쇠약하고 아픈 몸으로 새끼가 도움을 찾을 때까지 버텨냈다. 데니얼은 몸을 조금 일으키며 결심을 굳혔다.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작은 아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제 그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무정이를 집어들고 목이 메었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관제실, 여기 데니얼 경관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부상동물, 성견 암컷, 포레스트 에지 트레일 근처. 즉시 구조 지원 요청합니다. 무정이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렀지만 그는 거의 듣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눈앞에 연약한 둘, 충직한 강아지와 사그라져 가는 어미, 그리고 상상도 못할 역경을 함께 건너오게 한 그 유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데니얼은 한 손은 무정이에, 다른 한 손은 어미개에 떨리는 옆구리에 살며시 얹고 있었다. 지직거림 사이로 관제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구조대 출동, 예상 도착, 2시간.
그의 턱이 굳게 다물렸다. 2시간. 그녀에게 2시간은 없었다. 그는 쇠약한 점원 셰퍼드를 내려다봤다. 숨 한 번마다 가슴이 거칠게 들썩였고 강아지는 그녀의 목덜미를 초조하게 발로 긁었다. 시간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고 그와 함께 두 생명도 빠져나가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깨달음 하나가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다. 기다리다간 그녀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무정이를 벨트에 툭 밀어넣고 주위를 훑어보았다.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그녀를 짓누르는 가지들이 도저히 못 들어올릴 만큼 무거운 건 아니었지만 지금의 쇠약함과 부상이 겹치면 그대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급한 대로 베개처럼 접어 그녀의 머리 밑으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내 곁에 있어 아가. 지금 포기하지 마. 그는 다급함이 묻어나는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아지가 한 번 짖었다. 그의 말에 화답하듯 날카로운 울음이었다. 데니얼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장 굵은 가지에 두 손을 단단히 댔다. 힘을 주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듯 버텼다. 나무가 신음하듯 삐걱거렸고 무게는 땅을 파고들며 버텼다. 팔이 떨리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게 낑낑거리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그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희망이 깜빡였다. 제발, 제발. 데니얼은 이를 악문차에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자 가지가 밀리며 구르듯 옮겨져 그녀의 가슴이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녀는 힘없이 숨을 몰아쉬었다. 쌕쌕거리는 그 숨소리에 그의 목이 죄어드는 듯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 강아지는 곧장 몸을 바짝 붙이고 털을 핥아주며 작은 승리를 축하하듯 굴었다. 하지만 데니얼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너무 쇠약했고 벼랑 끝에 매달린 형국이었다. 그는 몸을 낮추어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 꺼내줄게, 둘 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여윈 몸 밑으로 팔을 밀어넣어 있는 힘껏 흔들림 없게 품에 안았다. 무게감에 잠시 놀랐다. 있어야 할 무게보다 가벼웠다. 한때 건장했던 점원 셰퍼드의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그런데도 그 몸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책임으로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가 들어올리자 그녀는 낑낑거렸지만 버티려 들지는 않았다. 강아지는 그의 부추 곁을 총총 따라붙으며 더 빨리 가라고 다그치듯 깽깽거렸다. 데니얼은 일어서며 품에서 그녀의 자세를 조심스럽게 가다듬었다. 그녀를 붙잡았던 가지와 덤불은 이제 그의 뒤로 흩어져 나뒹굴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모든 본능이 서두르라고 악을 썼다. 앞에 숲길은 어둡고 울퉁불퉁하게 뻗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버텨 아가. 조금만 더.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아지는 바로 앞에서 길잡이라도 되듯 달렸고 그 울음소리는 고요한 숲을 울렸다. 그들은 함께 시간과의 사투를 시작했다. 한 걸음마다 전투였고 매 순간마다 아직 늦지 않았기를 비는 기도였다. 데니얼이 밀고 나아갈수록 숲은 끝이 없어 보였다. 발걸음은 갈수록 더 버거워졌고 점원 셰퍼드는 그의 품에서 축 늘어진 채 얕게 숨을 쉬었다. 내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그의 가슴에 전해졌다. 강아지는 앞질러 갔다가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작은 짖음으로 더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다. 가지가 그의 군복에 걸리고 가시가 팔을 긁었지만 데니얼은 따가움을 무시했다. 그의 온 신경은 안전한 곳에 닿을 때까지 그녀의 숨을 붙들어 두는 데만 모아졌다. 무게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근무중지고 다녔던 어떤 짐보다도 더 무겁게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가 흔들리지 않게 자세를 바꿀 때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어깨는 타들듯이 화끈거렸다. 몇 걸음마다 흙 아래 숨은 뿌리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얼굴을 타고 땀이 흘러내려 피부에 묻은 흙과 뒤섞였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숨은 거칠게 턱턱 몰아쉬어졌다. 포기하지 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널 놓치지 않아. 오늘 밤만은? 강아지는 동의하듯 한 번 짖고는 앞장서 내달리며 숲 가장자리를 비집고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 쪽으로 그를 이끌었다. 하지만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숲바닥은 젖은 이끼로 미끄러웠다. 데니얼의 부츠가 한 번 미끄러지며 무릎이 꺾였고 아찔한 순간 그는 그녀를 떨어뜨릴 뻔했다. 공포가 번개처럼 온몸을 훑었다.
그는 품을 더 꽉 조이며 한쪽 무릎을 꿇고 숨을 고졌다. 어미개가 희미하게 낑낑대고 그의 팔에 닿은 귀가 파르르 떨렸다. 그 순간 칼끝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아직 싸우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 역시 그럴 수 없었다. 목 깊은 곳에서 반은 신음이고 반은 기도 같은 소리를 내뱉으며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통증을 뚫고 몸을 앞으로 밀어붙였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늘어졌다. 팔은 쑤셔왔고 등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강아지는 한시도 멀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 따라왔다. 작은 몸은 떨렸지만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데니얼의 눈이 따끔거렸다. 땀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거칠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 때문이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가족을 위한 싸움, 충성심을 위한 싸움,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위한 싸움이었다. 마침내 숲이 성겨지기 시작했다. 달빛이 오솔길 위로 흘러내렸다. 길잡이의 손길처럼 그는 품 안의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쳐들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의 다 왔어, 아가. 거의 집이야. 강아지가 다급하게 뒤꿈치에 대고 낑낑대는 가운데 데니얼 경찰관은 계속 전진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세운 그 약속에 남은 힘을 한 방울까지 쏟아부었다. 마침내 숲이 공터로 확 트였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품에 안긴 점원 셰퍼드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얕은 숨은 매 순간 느려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근육이 받는 고통은 그를 짓누르는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강아지는 날카롭게 낑낑거리며 그의 부추 주변을 맴돌았다. 밤 공기에 걸린 절박함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했다. 데니얼은 목이 갈라진 채 숨죽여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나왔어.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그녀의 몸은 힘없이 한번 경련하듯 떨렸고 머리는 그의 가슴에 더 축 늘어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공터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를 조심스레 풀밭에 눕혔다. 강아지는 곧장 그녀에게 바짝 달라붙어 주둥이를 앞발로 정신없이 두드리고 깨우려는 듯 얼굴을 핥아댔다. 그녀는 아주 가느다랗게 낑낑 소리를 냈다. 가슴은 고르지 않게 들썩였고 눈꺼풀은 파르르 떨리며 반쯤 감겼다. 데니얼의 목이 꽉 조여왔다. 그는 모자를 획 벗어 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훑었다. 밤새 처음으로 의심이 그의 가슴을 헤집고 올라왔다. 너무 늦어버린 걸까? 그 작은 강아지의 필사적인 사명이 결국 그를 비통으로 이끈 것뿐이었을까? 아니야. 이를 악물고 그는 낮게 으르렁이며 그 생각을 밀어냈다. 훈련이 곧바로 몸을 움직이게 했다. 그는 그녀의 주둥이에 거의 귀를 붙이다시피 하고 숨소리를 들었다. 숨결은 희미하고 거칠었으며 힘이 없었지만 아직 있었다. 그의 맥박이 미친 듯 뛰었다.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연약한 몸에 재킷을 더 단단히 둘러주고 남은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레 여몄다. 나랑 끝까지 버티는 거야, 아가. 그가 이를 악물고 낮게 속삭였다. 여기까지 싸워왔잖아? 지금 포기할 수 없어. 강아지는 낑낑거리며 그녀의 목덜미에 바짝 파고들었고 작은 몸은 그녀와 맞춰 덜덜 떨렸다. 그 모습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삶과 상실 사이의 가느다란 경계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데니얼은 힘을 끌어모아 그녀를 다시 품에 안았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피로에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앞의 길에 시선을 꽂았다. 나무 사이로 순찰차의 희미한 윤곽이 간신히 보였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전투였고 몸은 곧 무너질 듯 위협했지만 그는 버텼다. 등 뒤로는 숲이 다시 닫히며 침묵을 삼켜버리는 듯했다. 앞쪽에는 어렴풋한 희망이 남아 있었다. 점원 셰퍼드가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몸은 축 늘어졌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강아지는 밤을 향해 아직 끝난 싸움이 아니라고 선언하듯 높고 집요한 한 번의 짖음을 터뜨렸다. 데니얼은 숲 가장자리를 뚫고 뛰쳐나왔다. 배는 불타고 점원 셰퍼드의 가냘픈 무게에 팔은 떨렸다. 바로 앞에 순찰차가 옅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강아지는 그를 재촉하듯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날카롭게 짖어댔다. 한 걸음이 영원처럼 길었고 그의 부츠는 광란의 박자로 흙길을 쿵쿵 두드렸다. 어미견은
그의 팔 안에서 희미하게 몸을 움직였고 얕은 숨이 그의 가슴을 거칠게 스쳤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없음을 일깨웠다.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버텨 아가. 제발 버텨. 차에 닿자 그는 팔꿈치로 뒷문을 확 밀쳐 열고 그녀를 좌석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강아지는 곧장 뒤따라 뛰어올라 그녀의 옆구리에 바짝 붙어 눈에서 놓치지 않겠다는 듯 몸을 비볐다. 데니얼은 운전석에 미끄러지듯 앉아 문을 쾅 닫고 사이렌을 켰다. 밤 공기는 사이렌의 울음에 갈라지고 엔진은 포효하며 깨어났다. 순찰차가 튀어나가자 바퀴 밑에서 자갈이 사방으로 튀었다. 헤드라이트가 텅 빈 도로 위로 필사적인 길을 가르며 나아갔다. 매 초가 카운트다운이었다. 매 마일이 제때 도움에 닿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그의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백미러를 힐끗힐끗 확인했다. 강아지는 좌석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가늘게 울고 훌쩍임 사이사이 어미의 얼굴을 핥았다.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가슴은 얕고 고르지 않게 오르내렸다. 데니얼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아프게 쿵쿵거렸고 두려움이 뱃속에서 또아리를 틀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다. 사이렌은 밤을 가르며 울부짖었다. 버텨 나랑 있어? 그는 거의 속삭이듯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그 말만으로라도 그녀의 삶을 이 세상에 붙잡아 둘 수 있기를 바라듯. 마침내 멀리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동물병원의 붉게 빛나는 간판이 등대처럼 모습을 드러냈고 새로운 다급함으로 그를 끌어당겼다. 데니얼은 주차장으로 꺾어 들어가며 타이어와 브레이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지듯 차를 세웠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그는 벌써 내리며 그녀를 다시 품에 안아 들었다. 강아지는 폴짝 뛰어내려 그의 발뒤꿈치에 딱 달라붙어 뒤따랐다. 병원 문이 스르르 열리자 사이렌과 그의 품에 축 늘어진 몸을 본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위중해요. 데니얼이 쉰 목소리로 내지르듯 말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순식간에 여러 손이 그녀에게 뻗어 이동 침대 위로 옮겨 눕혔다. 어미가 환한 복도로 사라지자 강아지가 날카롭게 울었다. 데니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듯 그들을 뒤쫓았다. 시간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를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대기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살균된 듯한 새하얀 벽이 소리 없는 감옥처럼 좁혀오는 것만 같았다. 데니얼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하나에 몸을 털썩 붙였다. 뛰어온 탓에 가슴은 여전히 요동쳤다. 강아지는 그의 부츠 곁에 앉아 작은 몸을 부르르 떨며 어미가 실려간 그 복도만을 커다란 눈으로 꿰뚫듯 바라보았다. 강아지가 내는 신음 섞인 낑낑거림 하나하나가 데니얼의 가슴 속에 메아리 쳤다. 어미가 간신히 붙잡고 있는 생명의 실을 일깨워 주듯 그는 얼굴을 한 손으로 훑었다. 극심한 피로가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잠은 머릿속에서 가장 멀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하고 울었다. 너무 밝고 너무 매서웠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 하나하나가 더 크고 더 날카롭게 들려 두개골을 뚫고 파고드는 듯했다. 분이 시간이 된 듯 더디게 흘렀다. 데니얼은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멍하니 손가락을 뻗어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쓸어내렸다. 작은 생명체는 위로를 구하듯 그의 다리에 바짝 몸을 붙였고 그만큼의 위안을 다시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속삭였다. 그녀는 강해. 버텨낼 거야. 꼭 그래야 해. 목소리는 갈라져. 그를 갉아먹는 두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분이 길어질수록 원치 않는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는 어린 시절의 개, 맥스를 떠올렸다. 자라나는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충직한 골든 리트리버였다. 맥스가 집에 돌아오지 않던 그 밤, 광란처럼 찾아 헤매던 시간, 그리고 너무 늦게 발견했을 때 밀려온 숨막히는 슬픔까지도 떠올랐다. 수년간 묻어두었던 상처가 지금 다시 찢겨 생살처럼 쓰라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다. 오늘 밤이 똑같이 끝날이라는 생각만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강아지의 절절한 호소가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는데도 그럴 리는 없다고. 복도 끝 문이 잠깐 벌어지며 간호사가 바삐 지나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다니엘의 심장은 한순간에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쳤다.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느끼지도 못하는 인내를 억지로 끌어모았다. 강아지가 다시 한번 낮은 울음을 내며 그를 올려다봤다. 다니엘의 가슴을 마구 두드리는 바로 그 질문이 그 눈에 번뜩이고 있었다. 살아날까요? 다니엘은 몸을 낮춰 강아지의 이마를 살짝 맞댔다. 괜찮아질 거야 하고 그는 속삭였지만 그 말은 약속이라기보다 기도에 가까웠다. 복도에 길게 들이운 무거운 정적을 발소리가 깨뜨리며 다니엘의 신경을 북소리처럼 두들겼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고 옆에 강아지도 덩달아 발을 딛고 일어섰다. 이중문 사이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표정은 도무지 읽히지 않았다. 다니엘의 심장이 아프도록 쿵쾅거렸다. 그는 수의사의 얼굴에서 어떤 신호라도 단서라도 찾으려 했지만 그 눈에 서린 고요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다.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마치 그 역시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는 듯 다니엘의 부츠에 몸을 바짝 붙였다. 영원처럼 긴 순간이 흘렀다. 수의사는 장갑을 벗으면서도 침묵을 지켰다. 다니엘의 숨이 턱 막혔고 목은 바싹 말랐다. 말해요 하고 그는 다그쳤지만 긴장 탓에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의사가 마침내 그를 바라보며 눈빛을 누그러뜨렸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하지만 아주 제때 데려오셨어요. 그 말이 꽉 막혀있던 폐의 공기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것처럼 다니엘을 덮쳤다. 안도감이 물밀듯 밀려와 다리가 꺾일 뻔했다. 그는 얼굴을 한 손으로 감싸 쥐고 터져 나올 듯한 감정을 꿀꺽 삼켰다. 그렇지. 강아지는 공기 중의 변화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약하게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다니엘은 쪼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두 손에 들어 가슴팍에 바짝 안았다. 네가 해냈어, 꼬마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어미를 살렸어. 강아지는 그의 턱을 핥았고 작은 몸은 밤의 무거움과는 딴판인 기쁨으로 꿈틀거렸다. 다니엘은 힘없이 웃었다. 눈물 반, 안도 반이 뒤섞인 목이 메인 웃음이었다. 추격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그는 비로소 숨을 돌렸다. 수의사가 그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가 부드럽게 일렀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싸워볼 기회는 생겼습니다. 다니엘은 눈시울이 젖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은 어미가 누워있는 복도를 한시도 떼지 못했다. 우리 덕분이지. 그가 나직이 바로잡았다. 그리고 공포의 그림자와 희망의 불씨에 둘러싸인 그 조용한 대기실에서 그는 그 진실이 가슴 깊숙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가장 작고 연약한 목소리가 가장 강한 기적을 불러오기도 한다. 조용한 면회와 세심한 관찰이 이어지는 사이 날들이 스르르 흘러갔다. 아침 저녁으로 다니엘은 점원 셰퍼드가 누워있는 작은 회복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몸은 따뜻한 담요에 푹 쌓여 있었다. 곁에서는 기계들이 낮게 웅궁거리며 연약한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강아지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어미의 가슴께에 몸을 말았고 작은 몸은 어미의 숨결에 맞춰 오르내렸다. 마치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듯 그 광경은 볼 때마다 다니엘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약할 때조차 사랑이야말로 가장 질긴 버팀줄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처음엔 회복이 아프도록 더뎌였다. 그녀는 머리조차 간신히 들었고 눈은 탈진으로 흐려져 있었다. 간호사들이 물그릇과 소량의 먹이를 가져왔지만 한 입 넘기게 하려면 설득과 인내가 필요했다. 다니엘은 내내 곁을 지키며 큰 손을 그 연약한 몸에 살며시 얹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격려의 말을 속삭였다. 그래, 잘하고 있어. 한 입만 더.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고 강아지는 마치 응원이라도 하듯 어미의 입가를 핥았다. 그러다 어쩐지 아주 조금씩 그녀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 주가 끝날 무렵 변화는 부인할 수 없었다. 한때 흐리고 생기 없던 그녀의 눈에 조심스러운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을 더 자주 움직이며 기운을 시험했고 몸을 반쯤 일으켜 앉는 데까지 해냈다. 강아지는 신나서 짖고 꼬리를 잇는 힘껏 흔들며 승리한 듯 코를 어미의 코에 마주댔다. 다니엘은 안도와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는 걸 지켜보며 자신의 눈가도 뜨거워졌다. 어미와 새끼의 유대는 깨질 수 없었고 그 속으로 자신 또한 끌려 들어가 있음을 그는 깨달았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 속에 함께 엮여 어느 저녁
해가 낮게 기울고 금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 무렵 다니엘이 방에 들어서자 그녀가 비틀거리면서도 서 있었고 강아지는 발치에서 폴짝거리며 뛰고 있었다. 비척였지만 서 있었다. 그는 잠시 그대로 굳었다. 그 광경에 압도되어 이내 작게 웃으며 몸을 낮춰 쪼그려 또 앉아 두 팔을 벌렸다. 어미개가 절룩이며 다가와 그의 가슴팍에 머리를 파묻었고 강아지는 옆에서 낑낑거리며 기쁨을 터뜨렸다. 다니엘은 둘을 끌어안았다. 복받친 감정에 목이 메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그들이 단지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가족이 되어 가고 있었다. 둘째 주가 되자 회복실은 병실이라기보다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다. 다니엘은 한쪽 구석의 의자를 자기 자리처럼 차지했고 그의 잦은 방문에 그 의자는 점점 달아갔다. 그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그들과 함께 그냥 앉아 있었다. 점원 셰퍼드는 날이 갈수록 더 안정되어 걸음은 더 단단해지고 눈빛은 더 환해졌다. 한때 걱정에 미쳐 날뛰던 강아지는 이제 그녀 주변을 즐겁게 뛰어다니며 귀를 잡아당기고 자기 꼬리를 쫓다가도 늘 그녀 곁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을 바라보는 동안 다니엘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임무보다 더 깊고 책임감보다 더 강한 어떤 것. 어느 날 오후 늘어진 귀 뒤를 긁어주다가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생각이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들을 보낼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길 잃은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저 구조된 존재도 아니었다. 그들의 주인은 바로 그였다. 그 깨달음은 따뜻함과 두려움을 함께 데려왔다. 그는 평생을 남을 위해 바쳐왔고 그만큼 사적인 애착은 늘 뒤로 미루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어미가 그의 손바닥에 코끝을 꾹 눌러오고 그의 목소리만 들려도 강아지가 격하게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미 그들이 그를 선택했음을 알아차렸다. 서류 절차는 놀랄 만큼 간단했다. 수의사가 입양 절차를 시작할지 묻자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결심이 차오르는 가슴으로 단호히 네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다 아는 듯 미소 지었다. 그가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그 유대가 자라나는 걸 그들은 보고 있었다. 그 다음 며칠은 서류와 서명, 준비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가 문을 들어설 때 그들의 눈빛, 말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신뢰였다. 마침내 그들을 데리고 병원을 나서는 날이 왔다. 그녀는 느리지만 당당하게 그의 곁을 걸었다. 어설픈 발로 폴짝거리며 앞서 뛰는 강아지 다니엘의 흔들림 없는 손에서는 리드줄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다. 저녁 햇살이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인도 위에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다니엘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드물게 속내를 드러낸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집에 가자. 그가 속삭였다. 강아지가 짖고 어미가 살짝 그의 다리에 몸을 기대오는 그 순간 그는 유대가 굳어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더 이상 살아남은 자들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집에서 맞은 첫 밤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다니엘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스탠드 하나에 부드러운 불빛에 어슴푸레했다. 점원 셰퍼드는 그의 발치에 누워 벌써 깊은 잠에 빠진 강아지를 감싸듯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걱정의 윙윙거림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 자리를 감정의 파도가 밀어닥쳤다. 다니엘은 그동안 억눌러 왔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침묵이 그를 짓누르듯 밀려오는 가운데 바닥만 바라보았다. 숲에서의 그 밤이 파도처럼 되살아났다. 절박한 울음소리, 나뭇가지를 헤치며 버둥대던 몸,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축 늘어져 있던 그녀의 몸무게, 그 모든 장면을 되감아 보자 가슴이 꽉 조여왔다. 긴박함이 사라지자 모든 세부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들을 잃을 뻔했던 순간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얼마나 쉽게 이 이야기가 비통한 결말로 끝날 수도 있었는지 깨달았다.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말들이 목을 죄어오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훑었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 주위에 벽을 쌓아왔다. 아픔을 들이지 않기 위한 벽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벽들은 끝내 금이 갔다. 눈물이 미쳐 막기도 전에 그의 시야를 흐려버렸다. 그는 몸을 숙여 셰퍼드의 머리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셰퍼드는 모든 걸 아는 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더니 주둥이를 그의 손바닥에 꼭 눌렀다.
그 단순한 몸짓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너도 날 구했어. 그가 속삭이자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의 목소리에 강아지가 꿈틀대더니 서툰 몸짓으로 그의 무릎 위로 기어올랐다. 조그만 혀가 그의 뺨을 스쳤다. 다니엘은 눈물 속에서도 웃으며 강아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어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한결같은 눈빛으로 산산이 금이 간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 그 연약하고 눈물로 얼룩진 순간에 다니엘은 진실을 깨달았다. 작은 강아지는 어미만 구한 게 아니었다. 그도 구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사랑과 충성,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는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며 둘을 더 바싹 품에 끌어당겼다. 이제 우린 함께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방 안을 그들의 잔잔한 숨결이 채우자 다니엘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어진 날들은 다니엘이 자신에게 꼭 필요했음을 미처 몰랐던 새로운 리듬으로 가득했다. 아침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의 작은 집에는 장난스러운 짖음이 울려 퍼졌다. 강아지는 바닥을 뒹굴며 끝없는 에너지를 쏟아냈다. 아직 회복 중인 어미견은 하루가 다르게 강해졌다. 한때 위태롭던 걸음은 이제 단단하고 당당했다. 다니엘이 일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를 맞은 것은 침묵이 아니라 살랑거리는 꼬리와 그를 알아본다는 듯 반짝이는 눈빛이었다. 한때 그의 집을 떠돌던 공원은 온기로 대체됐다. 이웃들도 곧 그 변화를 알아챘다. 한때 혼자 걷던 경찰관이 이제는 충직한 두 동반자와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았다. 강아지가 폴짝폴짝 달려가면 아이들은 미소 지었고 차분하고 든든한 존재감을 풍기는 셰퍼드를 보며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니엘에게 그것은 단순한 동행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의 삶에 비어 있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던 가족이었다. 절박함 속에서 맺어진 유대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피어났다. 스치는 눈길 하나, 손길 하나마다 살아남음과 충성, 그리고 이제 어떤 역경보다 강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어느 저녁 다니엘이 현관에 앉아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며 번져가는 노을을 바라보는 동안 강아지는 그의 무릎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 의자 곁에는 셰퍼드가 몸을 누인 채 그는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들려주고 싶은 말을 속삭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작은 울음이 가장 큰 기적으로 우리를 이끈다. 바람은 그의 목소리를 살포시 실어 나르며 흩어 놓았지만 그 진실이 어떤 사이렌보다도 더 크게 울린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숲속에서 시작된 절박한 추격은 마음을 이어 붙이는 여정이 되어 있었다. 어미의 것도 새끼의 것도 그리고 그의 마음도. 그리하여 그들의 이야기는 그것을 들은 모든 이에게 충성에는 언어가 없고 사랑은 가장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오며 가장 미약한 목소리조차 우리를 더 큰 무언가로 이끌 수 있음을 일깨우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 밤 다니엘은 지친 경찰관으로 이제 막 근무를 마치려 했다. 그러나 밤을 지나 다시 나왔을 때 그는 영원히 달라진 가족을 얻고 있었다.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며 마지막 한 문장이 남는다. 당신에게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때로 그것은 그들만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니까